살면서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이는 순간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막히고 힘이 없어서 밀리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명히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상대가 더 큰 목소리로 밀어붙이니까 결국 내가 진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더 있었으면, 내가 힘만 더 있었으면, 내 편이 더 많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돈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높은 지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처음 등장할 때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나중에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끄는 대군을 무릎 꿇립니다. 칼보다 강한 것은 팔 힘이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보는 머리입니다. 성벽보다 단단한 것은 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손꼽히는 마호사다 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똑똑한 소년이 어려운 문제를 척척 푸는 이야기로만 들으면 조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붙잡는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눈앞의 상황이 딱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내 적이다. 나는 약자다. 저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이미 이렇게 굳어졌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생각들은 실제로 단단한 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생긴 판단입니다. 물론 현실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빚은 실제로 있고 괴로운 말은 실제로 들리고 권력자는 실제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는 내 마음이 거기에 딱 붙어서 이것은 끝이다. 나는 끝났다. 방법은 없다. 이렇게 굳어버리는 순간 고통은 더 커집니다. 마호사다의 지혜는 바로 그 굳어진 생각을 흔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는 남들이 모두 벽이라고 보는 곳에서 문을 봅니다. 남들이 모두 끝이라고 보는 곳에서 원인을 봅니다. 남들이 모두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내 적이라고 볼 때 그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봅니다. 자, 이제 2500년 전 인도의 미틸라라는 왕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나라에는 비데하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비데하 왕 곁에는 4명의 노련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세나카, 푸쿠사, 카윈다, 바라타. 이름만 들어도 궁중에서 오래 버틴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고 여겼습니다. 왕의 곁에서 조언하고 나라의 일을 판단하고 어려운 문제에 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든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지혜롭다는 평판을 오래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는 내 자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보고 싶어서 공부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현자라는 이름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지혜가 사라진 자리에 체면이 들어오고 배움이 사라진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나중에 마호사다를 향한 질투로 변합니다. 어느 날 밤 비데하 왕이 아주 기묘한 꿈을 꿉니다. 왕궁뜰 네 모퉁이에 커다란 불꽃 4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반딧불만 한 작은 불씨 하나가 솟아오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한 불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더니 순식간에 4개의 큰 불꽃을 압도하고 마침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비추었습니다. 왕은 잠에서 깨어난 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불길한 꿈인지 좋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내 현자를 불러 꿈의 뜻을 묻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때 노현자 세나카가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은 장차 이 나라의 대왕의 지혜를 돕고 우리 4사람의 지혜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난 현자가 태어날 징조입니다. 왕은 기뻤습니다.
나라에 큰 인재가 태어난다는 말이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간 마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왕은 기뻐했지만 내 현자는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징조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등 뒤에 식은땀이 흘렀을 겁니다. 이제 내 자리가 흔들리겠구나. 내 말에 왕이 예전처럼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지 않겠구나. 저 새로운 현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를 예전만큼 대단하게 보지 않겠구나. 이 마음이 참 무섭습니다. 겉으로 보면 질투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더 깊이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진짜로 내 것이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 명예, 내 자리, 내 권위, 내 실력, 내 사람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조건이 맞아서 잠시 그렇게 불리는 것들입니다. 왕이 믿어주니 현자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니 권위가 생기고 상황이 맞으니 자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진짜 내 몸처럼 붙잡습니다. 붙잡는 순간 새로 태어날 아이 하나도 위협으로 보입니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가 이미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줄 아는 착각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인공 마호사다가 태어납니다. 마호사다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올 때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약초였습니다. 마침 그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가 쥐고 나온 그 약초를 아버지의 이마에 대자 오랫동안 괴롭히던 두통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마호사다가 됩니다. 위대한 약초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약초는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런데 마호사다가 나중에 낫게 하는 병은 몸의 병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진 착각의 병, 욕심의 병, 두려움의 병, 권위에 매달리는 병을 드러내고 치료합니다. 그는 남이 보지 못하는 병의 뿌리를 봅니다. 마호사다는 7살이 되었을 때 이미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7살 아이들이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뛰어놀고, 장난치고, 서로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마호사다는 아이들과 노는 방식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쉬고, 배우고, 다툼을 해결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는 마을 한복판에 큰 놀이 궁전을 짓기로 합니다. 여기서 재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고, 비가 오면 피하기도 하고, 길 가는 사람도 머물게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단지 자기 재미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마호사다는 이미 공간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서로 부딪히는 이유는 마음이 나빠서만이 아닙니다. 조건, 원인, 이 거칠면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쉴 곳이 없고, 말할 곳이 없고, 억울함을 풀 곳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함께 앉을 공간이 생기고, 말할 자리가 생기고, 판단을 기다릴 질서가 생기면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조건의 힘입니다. 선한 마음도 혼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나 드러나고, 악한 마음도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나 커집니다. 마호사다는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이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아이들을 지휘하고 설계하듯 공간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세웁니다. 이 소문이 결국 왕궁에까지 들립니다. 7살짜리 아이가 마을에 궁전 같은 건물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비데하 왕은 관심이 생깁니다. 그 아이가 꿈속의 작은 불씨인가? 정말 그 아이가 내 현자의 지혜를 넘어설 인물인가? 왕은 마호사다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현자인지 아니면 단지 영악한 꼬마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궁의 관리들을 보내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게 합니다.
그때 마침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갓난아기 하나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다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여인이 마호사다 앞에 나타났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확실한 물건도 없습니다. 둘 다 간절하게 울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울면 판단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 다 절박하게 말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목소리가 큰 쪽에 끌립니다. 더 서럽게 우는 사람, 더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 더 화를 내는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진짜 일을 했는지보다 누가 더 자신있게 말하는지가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진짜 상처받았는지보다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는지가 분위기를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에 쉽게 속습니다. 그런데 마호사다는 울음소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의 내용만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려고 했습니다. 마호사다는 아주 잔인해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알 수 없으니 땅에 선을 긋고 아기를 가운데 두라고 합니다. 한 여인은 아기의 팔을 잡고 다른 여인은 아기의 다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기라고 합니다. 아기를 끌고 가는 쪽이 진짜 어머니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어린 현자가 미친 것 아니냐? 아기를 찢어 죽이겠다는 것이냐? 이게 무슨 재판이냐?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호사다는 아기를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여인의 마음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려 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실제로 아파하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더 세게 잡아당깁니다. 아기가 아프지 않은 것이 중요한 사람은 손을 놓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한 여인은 죽기 살기로 아기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내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의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아기의 다리를 잡고 있다가 아기가 고통스러워하자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저 여자가 데려가도 좋으니 제발 아기를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순간 마호사다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기를 차지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아기를 지키는 데 있습니까? 아기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이기려는 사람이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기의 고통을 멈추려는 사람이 어머니입니까?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기를 놓아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마호사다는 그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가짜 어머니를 꾸짖습니다. 너는 아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탐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혜로운 판결이 아닙니다. 마호사다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본 겁니다. 가짜 어머니는 아이라는 대상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기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집착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의 그림을 지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식, 내 사람, 내 물건, 내 체면, 내 승리. 이렇게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지는 순간 눈앞의 생명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상대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안과 욕심과 체면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마호사다의 재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왕궁에 보고됩니다. 왕은 마음속으로 놀랍니다. 7살 아이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호사다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여인이 귀한 면실 한 타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두 여인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호사다 앞에 섭니다. 겉으로 보면 실타래는 똑같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표시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웅성거립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마호사다는 묻습니다. 그 실을 감을 때 안에 무엇을 넣고 감았느냐? 한 여인은 대나무 막대기를 넣었다고 합니다. 다른 여인은 모카씨를 넣었다고 합니다. 마호사다는 실을 풀어보게 합니다. 실타래 안에서는 모카씨가 나옵니다. 그 순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이 판결은 너무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쉬워 보이는 지혜일수록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툼이 벌어지면 감정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억울해 보이는가? 누가 더 크게 말하는가? 누가 더 내 편 같은가? 누가 더 불쌍해 보이는가? 이런 것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마호사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말싸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주인만 알 수 있는 조건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상대보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중심을 건드리는 질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화를 내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말을 무시로 해석한 것인가?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실제 물건인가? 아니면 내 체면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왕궁으로 전해지자 비데하 왕은 확신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꿈속의 작은 불씨가 바로 이 아이일지도 모른다. 왕은 마호사다를 당장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4명의 기존 현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아직 어립니다. 더 시험해봐야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왕을 위한 충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마호사다가 왕궁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두려움을 아주 고상한 말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나는 질서를 위해서 반대하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이 아직 부족해서 걱정하는 거야?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내 자리가 흔들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호사다를 향한 내 현자의 반대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호사다를 향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괴롭힘에 가까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이고 가스라이팅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켜놓고 못하면 능력이 없다고 몰아가려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실패하도록 판을 짜놓고 그 실패를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이랬습니다. 매끄럽게 깎은 막대기 하나를 보내며 이것의 위아래를 구분하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뿌리 쪽이고 어느 쪽이 가지 쪽인지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표시도 없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못 맞히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왕궁에서 내린 명령이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문제 아니냐? 그런데 마호사다는 허둥대지 않습니다. 그는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물 위에 살짝 띄웁니다. 그러자 막대기의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더 가라앉습니다. 마호사다가 말합니다. 나무는 뿌리 쪽이 더 무겁고 단단합니다. 물에 더 가라앉는 쪽이 아래이고 더 뜨는 쪽이 위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황한 이유는 막대기만 계속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에 표시가 있나? 어느 쪽이 조금 더 굵은가? 어느 쪽이 더 매끄러운가? 눈앞의 대상만 붙잡은 겁니다. 마호사다는 대상을 억지로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바꿨습니다. 물이라는 조건을 만나게 하자 막대기의 성질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이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모습은 조건에 따라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편안한 조건에서는 부드럽지만 두려운 조건에서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칭찬받을 때는 너그러워 보이지만 자기 자리가 흔들릴 때는 잔인해집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보이는 모습이 영원한 나의 실체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몸 상태, 기억, 감정, 생각, 주변 조건, 인연, 이 만나 잠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사람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나 자신도 함부로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마호사다는 막대기 하나를 통해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더 황당했습니다. 왕궁에서는 수탉이 알을 낳게 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수탉이 어떻게 알을 낳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가 막혀 합니다. 이건 우리를 벌주려고 작정한 것이다.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제 끝났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마호사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 한 명을 왕궁으로 보냅니다. 그 남자는 왕궁 앞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 남자는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이를 낳으려고 산통을 겪고 계신데 아무리 해도 아이가 나오지 않아 걱정입니다. 왕은 어이가 없어 웃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때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답합니다. 폐하,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수탉도 알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희에게 수탉의 알을 가져오라 하십니까? 왕은 그제야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저 남자의 말이 아니라 마호사다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이 장면이 재미있는 이유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호사다는 불가능한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건방지다고 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직접 자신의 모순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남이 지적하면 방어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알아차리면 웃게 됩니다. 이것이 마호사다의 힘입니다.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생각의 모순을 보게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바로 화를 내면 싸움이 됩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시키느냐고 따지면 상대는 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스스로 보게 만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혜는 단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자 왕은 점점 마호사다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저 아이는 단순히 영리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조건을 보고 문제의 방향을 바꿀 줄 안다. 하지만 내 현자는 더 초조해집니다. 시험을 낼수록 마호사다의 지혜가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시험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위험한 방법을 씁니다. 마호사다를 정치적으로 매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호사다가 왕의 보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여기서 마호사다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권력의 의심 앞에서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이 있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 진실은 한동안 힘을 잃습니다. 이때 마호사다는 무모하게 맞서지 않습니다. 나는 결백하니 당장 왕 앞에 가서 싸우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왕궁을 떠나 몸을 숨깁니다. 도기 제조공의 집에 숨어 살며 흙을 만지고 그릇 굽는 일을 돕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왕이 찾던 천재 현자가 흙 묻은 옷을 입고 남의 집에서 비천한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호사다의 또 다른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현자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인데 어떻게 흙을 만지느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물러남이 패배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맞서면 더 큰 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물러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합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지금 당장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 억울함이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뜨거움에 끌려가면 실수합니다. 말을 심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고 결국 내 편이 될 사람까지 잃습니다. 마호사다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때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지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다릴 때다. 이런 판단은 약한 사람이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단단히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호사다가 사라지자 왕궁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왕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내 현자는 예전처럼 왕 곁에 있었지만 그들의 말은 어딘가 막혀 있었습니다. 권위는 있었지만 깊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늘의 존재가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왕궁을 파괴하겠다고 합니다. 왕궁은 발칵 뒤집힙니다. 내 현자는 밤새 머리를 맞댑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참 상징적입니다. 평소에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진짜 문제 앞에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는 그들이 진짜로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답을 찾기보다 자기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현자라는 이름이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지혜의 시작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보는 마음이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면에 붙잡힌 마음은 배울 수 없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비데하 왕은 결국 마호사다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호사다는 숨어있던 자리에서 다시 세상 앞으로 나옵니다. 흙을 만지던 손으로 다시 왕궁의 어려운 질문에 답합니다. 그는 하늘의 존재가 던진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그 질문들은 단지 재치나 계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진정한 통치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런 깊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마호사다는 답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확신합니다. 이 아이, 아니 이 현자는 단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마호사다는 마침내 명실상부한 제1현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까지는 시작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마호사다가 상대했던 것은 마을의 다툼,
왕궁의 시험, 내 현자의 질투였습니다. 이것은 나라 안에서 벌어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훨씬 더 거대한 무대가 열립니다. 국경 밖의 권력자들, 수많은 왕들, 군대, 전쟁, 배신, 생존의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여기서 마호사다의 지혜는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는 힘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조용한 방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현실 속에서 더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속이려 할 때, 누군가 내 두려움을 이용하려 할 때, 누군가 힘으로 나를 밀어붙일 때,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눈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올라오는 분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는 눈. 상대가 강해 보인다고 해서 그 힘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는 눈. 내가 약해 보인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끝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는 눈.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잠시 그렇게 나타납니다. 강한 사람도 조건이 무너지면 흔들리고 약한 사람도 조건을 알면 길을 냅니다. 마호사다가 보여주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생각 때문에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진짜로 믿는 순간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해서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마음속 착각이 고통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벽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벽은 진짜 벽이 아니라 내가 벽이라고 믿고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마호사다는 그 생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끝인가? 정말 방법이 없는가? 정말 저 사람이 전부인가? 정말 내가 붙잡은 이것이 나인가? 이 질문이 시작될 때 지혜도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마호사다는 더 거대한 판 위에 서게 됩니다. 이제 상대는 질투 많은 궁중 현자 몇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왕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입니다. 칼과 군대와 성벽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도 마호사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은 몸을 위협할 수 있지만 제대로 보는 마음까지 배지는 못합니다. 성벽은 나라를 막을 수 있지만 조건을 꿰뚫는 지혜를 가두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